안젤라는 3년 전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 모건과 결혼할 예정이었지만 결혼식 직전에 예상치 못한 임신 소식을 들은 신랑은 말 그대로 젊은 여성을 거리로 내쫓았고 내가 만난 모든 것을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다른 여자와 나는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안젤라가 그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녀가 받은 대답은 형뿐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내 집에서 나가서 기숙사로 돌아갈 것 같나요?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나에게 고정시키기 위해 나는 어머니가 당신이 당신의 애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나에게 말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젤라는 모건을 공포에 질려 바라보았고 그녀가 그를 전혀 다른 온화하고 친절한 여자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변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몇 가지 소지품을 챙겨서 나갔다가 계단을 내려오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흙투성이가 된 것 같은 역겨움을 느꼈다. 모건이 어머니 브라운 부인을 만났다. 그 여자는 안젤라에게 경멸적인 표정을 지으며 삐걱삐걱 입술을 꽉 쥐고 인사도 없이 살짝 옆으로 물러섰다. 그녀를 지나가게 하고 계속 길을 가기 위해 안젤라는 기숙사로 돌아가야 했고 그곳에서 간신히 방을 구해야 했고 그녀가 벌 수 있는 모든 돈은 아기를 위한 일에 소비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심지어 일을 줄여야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 그녀는 샘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새 집을 구하라는 요청을 받고 기숙사에서 필사적으로 이사했습니다. 안젤라는 도시의 모든 광고를 살펴보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녀에게 매우 적합한 외로운 노인을 찾았습니다. 숙소가 있는 간호사가 필요했고 앤젤러는 즉시 지정된 주소로 갔다. 노인은 아이와 함께 여성을 수용하기로 동의했지만 2년 넘게 그녀에게 가장 작은 방을 할당했습니다. 젊은 여성은 병상에 누워있는 남성을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마지막 날을 밝게 해주었고 그녀는 그에게 숟가락으로 먹이를 주었고 그가 샤워하는 것을 도왔으며 그에게 필요한 약을 주는 동시에 자신의 아들을 돌볼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던 안젤라가 다행히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노인은 이를 위해 미리 돈을 저축해 두었고 열흘이 지났고 안젤라는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곧 상속인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실제로 어느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지만 안젤라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노인은 그녀를 상속자로 삼고 그 아파트를 돌보는 간호사에게 정확히 물려주었습니다. 안젤라는 몰랐지만 노인의 친구인 이웃노인 윌리엄스 부인은 안젤라가 상속받은 지 약 반년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함께 이사한 안젤라는 잠시 후 행복해하며 울었습니다. 샘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안젤라는 봉제 공장에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달의 수습 기간을 거쳐 그녀는 능숙하고 성실한 노동자임을 입증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마침내 행복해졌습니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어느 날 밤, 그 여자는 배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로 심했고 안젤라가 구급차를 불러 간신히 발을 딛고 이웃에게 갔지만 문 앞에는 침묵이 있었고 안젤라는 윌리엄스 부인이 아침에 여름 별장에 갔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문을 눌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젤라는 그를 여러 번 보았고 서로 인사도 했습니다. 안젤라는 그의 팔을 잡고 그를 뒤로 끌고 갔습니다. 저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건가요? 그 남자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당신의 이름은 더글라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냥 따라오세요. 당신을 밀어내기가 힘들어요. 안젤라가 일어설 수가 없어서 그들은 여기 그녀의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방 그는 거실 소파에 누워서 졸다가 아침에 더글라스가 누군가가 그의 소매를 문지르고 있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선생님 누구시죠? 우리 엄마가 웃긴 잠옷을 입은 어린 소년에게 물으셨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은 샘 맞죠? 저는 더글라스예요. 어젯밤에 내 엄마가 아파서 나한테 너를 돌봐달라고 했고 우리는 유치원에 가지 않을 거야.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어린 소년에게 물어봐. 더글라스는 그 아이가 다음 직장에 가야 할지 모르겠는지 궁금해했어. 그리고 그는 아이의 엄마에게 다음에 무엇을 할지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그 소년과 하루 종일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샘에게 윙크를 하며 내 엄마에게 가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보자고 말했습니다. 내 아빠는 어디 있어? 아이가 어딘가에서 길을 잃었다. 아이가 어깨를 으쓱했다. 엄마가 여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언젠가 아빠가 나를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 아침 식사할 거예요. 엄마는 항상 나에게 사탕과 주스를 줘요. 아침 식사와 아이스크림은 물론. 그 어린 소년이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교활한 사람입니다. 더글러스는 싱긋 웃으며 소년을 팔에 안고 그와 함께 부엌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마친 더글러스가 일하라고 부르며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도착해서 그는 안젤라에게 전화해서 그녀가 어느 병원으로 이송되었는지 알아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안젤라가 수술을 받았지만 이제 그녀는 이미 병동에 있었고 조금 후에 아들이 괜찮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습니다. 더글라스와 샘 병원에 안젤라를 방문했습니다. 더글라스를 용서하세요. 하지만 샘을 자주 돌보는 윌리엄스 부인은 집에 없어서 너무 혼란스러워서 당신만 열었던 문을 모두 울렸어요. 아니, 혼란스러웠던 건 나였어요. 더글라스 웃으며 내가 자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무도 귀찮게 하지 않더니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고 나를 어딘가로 데려가는 더글러스는 웃었고 안젤라는 당황스럽게 미소를 지었고 그들은 30분 동안 더 이야기를 나눴고 그들이 떠나려고 할 때 안젤라는 더글라스에게 유치원이 어디에 있는지, 더글라스와 안젤라 부인이 살던 아파트는 어디인지를 더글라스에게 말했습니다. 샘은 떠났어요. 안젤라는 저녁에 세상에 얼마나 선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여전히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더글라스는 장난감 자동차에서 샘과 놀았고 아이에게 저녁을 먹였습니다. 동화를 읽어주고 침대에 눕힌 후 그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차를 마시기 위해 부엌에서 화면을 보기 전날 밤부터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설정해 두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약혼녀 록시 더글러스가 보낸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를 잔뜩 보았고 즉시 비난의 우박이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더글러스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며 울고 히스테리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록시는 그가 더 이상 듣기를 거부했다고 믿지 않았고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글러스는 오늘 새 영화 시사회에 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생각한 뒤에도 기억나서 내일 꼭 록시를 찾아가서 사과하기로 했으나 다음날 아침에 그와 샘은 유치원에 거의 늦을 뻔했고 더글라스의 등장은 선생님을 깜짝 놀라게 했고 서둘러 출근했다. 그는 아이를 데리러 유치원으로 달려갔다. 더글러스는 며칠 동안 그런 주기를 살았다. 어느 날 저녁, 그 소년과 함께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윌리엄스 부인의 아파트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여름에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했다. 집 더글러스는 노부인의 아파트 밖에 멈춰서 벨을 누르려다가 잠시 생각을 멈췄고 놀랍게도 요즘 내내 안젤라의 아파트로 갔다. 록시는 더글라스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고 그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자 그녀는 전화를 끊었고 그도 전화를 끊었다. 특히 그 아이가 여가 시간을 다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이 다 지난 토요일 아침이 지났는데 더글라스와 샘이 아직 자고 있을 때 초인종이 문지방에 울렸다. 안젤라는 윌리엄스 부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젊은 여자가 놀라서 물었다. 나는 그녀가 더글라스가 혼란스럽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우리는 스스로 관리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기적입니다. 들어와요. 주전자를 올려놓겠습니다. 이제 차를 마시겠습니다. 안젤라는 미소를 지으며 기쁨으로 더글라스가 관리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부엌에서 그녀의 표정을 보고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고 다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장소에 거의 집처럼 익숙해졌습니다. 안젤라가 더글러스를 그녀의 아파트에서 걸어 나오던 중 그들은 계단에서 록시를 만났습니다. 여자는 화해하려고 약혼자에게 왔지만 그가 잠옷을 입고 다른 여자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 뺨을 크게 때리고 분노하며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더글러스는 안젤라가 이 불쾌한 장면을 목격한 것에 당황했습니다. 그는 그와 록시가 곧 결혼식을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모든 것 보기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젤라는 더글라스를 돕고 싶었고 다음날 창문을 통해 록시가 다시 입구로 향하는 것을 보고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록시는 마침내 더글라스와 헤어지고 그에게 반지를 돌려주기 위해 계단으로 이야기를 나눴고 안젤라는 어려움 없이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지만 1시간 후에 록시와 더글라스는 안젤라를 만나러 갔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록시가 그녀를 결혼식에 초대했는데 더글라스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매우 슬퍼 보였고 안젤라는 초대에 대해 감사했지만 거절했지만 수술 후에도 여전히 매우 약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안젤라는 록시도 더글라스도 보지 못했지만 갑자기 초인종이 그녀의 심장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울렸습니다. 안젤라 문을 열고는 문턱에 깜짝 놀랐다. 시어머니 안젤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자의 눈을 가늘게 뜨고 안젤라는 충격에 빠져 브라운 부인을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아버지를 만나러 왔는데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 이 아파트 주인이 놀라서 회복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운 부인 윌리엄스 부인이 소음에 나왔습니다. 뻔뻔한군요. 아버지가 오랫동안 무덤에 있었고 다행히도 당신은 그가 물려준 아파트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수년 동안 그를 돌봐온 안젤라에게 그 여자는 아버지의 죽음에 별로 화를 내지 않은 것이 분명했고 안젤라에게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고 그녀의 유산을 빼앗은 사기꾼을 폭로하겠다고 약속하고 떠났습니다. 안젤라는 다시 한번 진흙으로 뒤덮인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에 그녀의 전 약혼자 모건이 그녀에게 왔습니다. 그는 문지방에서 그가 지금 여기에 살 것이며 그녀는 가능한 한 빨리 아파트에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여기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안젤라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건이 화를 내며 주먹을 치려고 손을 뻗은 것은 안젤라가 벽에 뒤로 물러섰으나 타격은 일어나지 않았고 대신 모건이 아파트에서 굴러나온 것은 몰래 아파트에 들어간 더글라스였다. 모건을 붙잡고 계단으로 내던졌다. 또 안젤라 근처에 오면 벌을 줄게. 그 사람은 모건을 위협하고 아파트로 돌아와 즉시 샘을 품에 안았습니다.